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오늘 조윤호 팀장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바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쁘냐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일반 하느라 바쁩니다. 열심히. 올해 추석 이전까지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하는데 추석 네. 이후로 해서 조금 널널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늘렸는데 네. 뭐 계약이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석 이후에는 좀 계약이 좀 전반적으로 뜨문뜨문한 그렇죠.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이 뜨문뜨문하도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더 하려고 일을 더 하고 있는데 계약은 네. 더 안 나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새 뭐 괜찮은 건물들이 많이 팔려갖고 네. 조금 예전에 뭐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괴 네. 물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메리트 있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졌잖아요. 제가 최근에 막 촬영하면서 네. 대치동도 촬영 같이 했었고 촬영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좋은 물건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이 매수 좋은 시기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되게 많이 팔렸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제로 한 9월 전까지 금매도 물건들이 많이 팔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보합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다 네. 하더라도 이번에 최근에 이제 금리가 또 떨어졌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매수세는 조금 더 아직 뭐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25% 떨어졌는데 네. 그 떨어진 금리보다는 솔직히 저희는 은행에서 나오는 정책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정책금리가 네. 좋은 괜찮은 게 안 나오면은 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좀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뭐 미국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딱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부터 거래가 되고 활발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뭐 기준금리는 그대로긴 하지만 네. 실질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지다 보니까 매수세가 되게 올라왔던 상황이었고 이제 기준금리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느 정도 매수세가 더 불붙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남영동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남영동을 나왔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나요? 사실 최근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용산을 진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음. 용산 사실 저도 진행하는 매수인분들 중에서 네. 용산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용산 하면 예전에는 뭐 이제 뭐 이태원이나 아니면 한남동 카페거리들도 그쵸. 물론 최근까지 많이 네. 봤지만 사실 이제 용리단길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음. 평당 2억이 넘어가는 그런 네. 지역이고 그런 용산의 뭐 해방촌이나 다른 지역들과 별개로 약간 소액대에서 투자 가능한 위치가 어디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길 건너가면 효창동 쪽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쪽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평당가가 사실 이쪽에 비할 바는 못 되거든요. 아, 예. 또한 호재 같은 경우도 비할 바는 못 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미군기지 호재를 안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소액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남영동이라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숙문 보석 같은 지역이다.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소액대 예. 현금 한 10억 들고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 곳 예. 사실은 그런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쵸. 뭐 한남동만 가더라도 이미 금액대가 다 올라서 50억 이하 물건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태원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용내들끼리는 뭐 더한 상황이고 평당 2억이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한 웬만하면 다 4, 50억이 넘어가는 금액대니까 약간 부담스럽다면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30억대 물건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고요. 사실은 이쪽 동네가 지구단위계획구에 묶여 있어요. 네. 묶여 있다 보니까 크게 개발이 안 되고 단독 개발도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개발은 어렵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건물들이 작아서 약간 소액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억대, 한 40억대. 평당가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소액대에서 투자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미군기지 개발 호재를 보면서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이라 한다면은 남영동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어있는 보석을 저희가 잘 찾아서 네. 또 그걸 투자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네. 투자 가치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건물들이 작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근에 워낙 큰 호재가 있잖아요. 그쵸. 네. 미군기지 개발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군기지가 향후에 이제 공원으로 개발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호재는 분명하게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이제 걸어갈 길이 있는데 이 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식당이라거나 네. 중식당 이럴 때 많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뭐 힙한 카페들, 뭐 레스토랑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뭐 와인바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상권이 되게 고급져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원래 남영동 여기가 부대찌개라든지 네. 아니면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걸로 네. 좀 유명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게 또 유명하지 않나요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주변에 많이 좀 임차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예전에 저희가 뭐 피자집이나 치킨집 같은 거 들어가 있던 그런 집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통임대로 뭐 고급 카페 네. 이런 것도 바뀌었다거나 와인바로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약간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30억대 용산 투자하면서 괜찮은 임차인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투자 가치가 괜찮겠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제 매수인들도 이 남영동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떤 게 팔렸는지 길은 어떤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온 이유는 조인호 팀장님의 손님이 여기 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공부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 나가고 얘기할 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네. 촬영 온 거잖아요. 네, 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러면? 네, 앞으로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뭐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식당이 문이 열렸고 냄새가 좋은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냄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상권 자체가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좀 오래된 식당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옛날부터 이제 뭐 스테이크집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올 수 있는 네. 이 미군 부대 인근에서 딱 맛볼 수 있는 네, 그 많은 향기가 있죠. 네, 딱 그런 것들이 많았던 약간 어떻게 보면은 노후화되어 있거나 낙후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힙한 식당들이나 카페들이 네.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용산 쪽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지역으로 용량길을 많이 꼽잖아요. 네. 이쪽 같은 경우도 그쪽에 비할 바는 아직 못 되지만 네. 사실 평당가가 거의 반이거든요. 거기가 평당 2억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이고 안쪽에 있는 물건들도 평당 1억 5천 2억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지역인데 이쪽은 지금 1억대 초반에 여전히 이제 매각이 되고 있고 네. 반값이니까 이런 것에 비교해 봤을 때 향후에 이쪽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투자 가치는 되게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액대가 좀 작아요. 전반적으로 막 30억대, 40억대 매각살이니까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남영동 가장 큰 장점은 그냥 3, 40억대긴 하지만 그만큼 토지 면적도 작을 거 아니에요? 뭐 맞습니다. 30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소액대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찾았을 때 네. 그럴 때 메리트가 있을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 임대 수익을 보거나 서울 외곽 물건들처럼 큰 규모의 건물을 찾는다거나 사실 이런 컨셉의 매수인분들께는 안 맞을 수 있죠. 다만 이제 저희가 강남 진행해보면 투자 가치 높긴 하지만 네. 50억 이하 물건 손에 꼽잖아요. 그쵸. 괜찮을 만한 물건 손에 꼽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0억대 물건 중에서 투자 가치 높은 지역들 찾아보면 많이 안 나옵니다. 50억 이상, 뭐 70억 이상 정도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네. 그럴 거면 강남 쪽 봐라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그 네.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강남에서 찾기 힘드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남영동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가 꼭 물론 베스트 1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용산 쪽에 투자할 만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만한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굳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미군기지 네. 관련된 내용인데 미군기지가 이제 이쪽이 이제 메인포스트라고 해서 이 위쪽으로 해서 미군기지가 있었고 아래쪽에 사우스포스트라고 해서 미군에 또 있었거든요. 예. 총 85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되게 큰 부지다 보니까 네. 서울시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지금 용산 공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남영동 바로 뒤쪽 같은 경우도 미 대사관 부지 그리고 직원 숙소로도 사용될 예정이고 또 뒤쪽 같은 경우도 역사문화공원이 또 생길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원 개발권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상당히 나중에는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 이제 저희가 보러 가는 건물은 어느 쪽인가요? 바로 앞에 있는 네. 이면 코너 물건이고요. 거기 물건 앞에 가서 제가 매각사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 건물 앞에 나와 있는 게 이 네. 건물이 팔린 건가요? 맞습니다. 저 뒤에 있는 스테이크집이 예. 팔린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먹자골목 제일 메인입니다. 예. 가장 메인에 딱 이면 사거리 코너에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쪽 남영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입지가 좋은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그런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23년도 3월 달에 예. 37억 2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 작년 3월 달이면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때인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였을 때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주택 부분이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인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아마 네. 중과분이 발생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과분까지 예상한다고 하면 평당가는 1억 3천이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면 사거리 코너에 지금 총 금액대가 중과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40억 딱 언더거든요. 거의 40억 내외로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코너에 40억이라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평당 1억 3천이라 그러면은 네. 솔직히 여기가 상업지도 아니고 네. 옆 코너고 나쁘진 않은데 1억 3천이라 그러면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건축 면적이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한 층에 한 25평 네. 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건폐율이 한 80%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한 층에 25평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래도 네. 최소한 50평에서 60평이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걸로 땅값을 만약에 계산한다면 1억이 안 되는 거죠. 한 7, 8천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요.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지었던 건물이라서 네. 또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항상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용산 지역의 40억 언더 이게 항상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거든요. 네네. 이런 나름 이제 먹자 상권의 제일 이면 코너에 물론 평당가는 이제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총액적인 면에서는 용산구 내에서 네. 이만한 위치에 40억 언더로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건 큰 메리트라고 보거든요. 네. 향후에 이 건물이 뭐 40억에서 50억 정도 엑시트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50억 언더라고 하면은 충분히 용산구 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위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노화되었고 네. 계단을 올라가고 막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네. 없다 보니까 좀 그게 네. 문제점인데 네. 리모델링하고 건물 이쁘게 만들고 네. 1층 25평씩 해서 네. 용적률도 보니까 한 280%더라고요. 맞습니다. 용적률도 네. 괜찮게 받고 하니까 그냥 리모델링 쓰면은 네. 딱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 아직 안 했으니까 네. 여전히 낡은 건물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차후에 또 설명드릴 메가스타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깔끔하게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지구 단계 계획에 묶여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단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에 있던 모습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따가 보시게 될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내부를 잘 꾸며가지고 뭐 임차인들을 네. 새롭게 받은 그런 물건이 있어서 이따 그것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 외부는 좀 허름한데 내부는 깔끔하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신축 증축과 관계없이 네. 대부분의 수리가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화려해 보이는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건물을 뭐 구입을 생각하신 분은 네. 외부보다는 내부를 좀 깔끔하게 해서 새로운 임차인 받으면 네. 임대료 좀 대신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유도인 거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물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옆으로 오긴 했는데 네. 지금 이 건물이 리모델링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모습은 네. 예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오. 사실은 지금 현재는 통계라고 하는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네. 과거에는 모텔이 있었어요. 그럼 모텔 외관 같지가 않은데 여기 모텔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모텔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텔을 폐업하고 네. 이제 네. 리모델링 다 한 건물이고요. 지금 외관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에 내부는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네, 아주 깔끔하게 바뀌었고 아마 지금 외관은 최대한 살리면서 내부는 거의 신축처럼 완전히 다 바꾼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바꿔가지고 풍계라고 하는 닭갈비집이 들어와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이쪽 라인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외관을 그래도 레트로하게 유지하면서 내부는 깔끔하게 바꿔가지고 임차인 잘 맞춘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성수동 가면은 네. 대림 창고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밖에는 공장시설 보이는데 네. 내부를 깔끔하게 해서 카페로 이용하는. 맞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외부를 알리시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얼마에 그럼 매각된 거죠? 네, 이 물건은 22년도 4월 달에 네. 35억에 매매가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평당 1억 1,600만 원. 아까 본 물건과 평당가는 그래도 많이 비슷한 네. 수준의 매각이 됐고요. 실제로 유동인구도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이쪽 지역 자체가 1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네.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시세 수준으로 거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 뭐냐면 35억 중에서 실대출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수입 현금이 적어요.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5억 가지고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이럴 만한 지역에 이제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향후에 한 40억대 중반에 엑시트한다. 그러면은 팔 때도 덩어리가 가볍고 살 때는 더 가볍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장점이 있는 물건인 것 현금 같습니다. 5억을 투자를 하긴 했지만 내부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맞습니다. 더 들어가긴 했겠지만 10억 이내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이 라인에 오늘 저희가 매물을 추천드리지 않았지만 네. 매물도 있거든요. 근데 매물들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비슷한 평당가 네. 1억대 한 초반 정도 수준의 덩어리가 한 30억대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건물들 작잖아요. 네. 작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해봐야 제가 이제 인근의 매물을 확인해 보면 한 2, 3억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리모델링 가능한 그런 건물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총 매매가에 크게 추가되지 않으면서도 한 40억 언더에서 깔끔하게 건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용산 전체 지역을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리모델링만 깔끔하게 하면은 네. 지금 현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평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면적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네. 아까 제가 임대료 수준이 좀 낮다고 하긴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다음 건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